그래서 여기 있는 코일 기능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 선택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뜨나? 스케치하라고 뜨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새로 만드는 거 크리에이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 만드는 툴은 전부 다 스케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스케치 누르시고 그냥 X, Y 평면에다가 코일을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선택. 자, 저희 스프링이 이렇게 소선의 지름이라고 해서 스프링의 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코일의 지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희들이 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이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는 거, 나선형으로. 자,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레탱글,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지금은 원점 맞춰서 그릴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우측편에 있는 이 선색은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숨길게요. 그리고 가운데 놈은요, 중심으로 쓸 거예요. 센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원을 하나 그려서 이 원이 얘를 중심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일을 그리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저희 코일의 지름을 지정할까요? 선분부터 선분까지 코일은 한 파이 20짜리로 할까요? 20짜리. 자, 스프링의 전체 길이는 한 50 정도 잡을까요? 50. 그리고 소선의 지름. 자, 여기 끝점에다가 파이 한 2짜리 하나 그릴까요? 2짜리. 자, 파이 2짜리 소선의 지름을 가진 코일 지름이 20인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스프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기초 스케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초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타서 올라가게끔 그려보자고요. 자, 코일. 자, 코일 툴을 실행을 하시면 마찬가지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닫혀있는 형상, 정말 코일은 동그란 모양이니까 파이 2짜리가 프로파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을 찍어야 됩니다. 당연히 좀 전에 제가 이게 감기는 코일에 축선을 씁시다 라고 했으니까 축을 선택을 해주시고 빨간색이 하얗게 바뀌어야지 오케이가 뜰 테니까. 그러면 어때요? 지금 뭐 위로 이렇게 감기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아래로 감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식스 축 방향을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바꿔볼래요? 이거 눌러서 바꿔보시면 아래로 간 사람은 위로 갈 거고, 그죠? 위로 간 사람은 아래로 내려갈 거고. 혹시나 그렸던 형상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일이 오른쪽 감김, 왼쪽 감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감기는 방향이 오른쪽이냐, 감기는 방향이 왼쪽이냐. 그 옆에 있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역으로 감기는 방향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은 원하는 대로 해놓으시고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냐? 코일이 딱 한 칸밖에 안 나와요. 그죠? 한 번 감기는 모양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여기 코일에 대한 형상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코일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탭. 자, 그러면 코일을 그리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치 앤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피치는 여러분들 뭐 나사를 만들 때 나사를 한 바퀴를 돌리면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를 뭐라고 한다? 필기시험 봤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안 나는구나. 금세 잊어버렸구나. 저희들이 한 바퀴 돌릴 때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를 리드라고 해요.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라고 하는데 3부터 3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피치라는 소리는요, 여기 한 바퀴 감겼을 때 이 높이 값을 피치라고 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피치와 레보레이션이라고 해서 감기는 횟수, 쉽게 말해서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서 올라가는데 이 코일의 피치 간격이 2구 그냥 총 10바퀴를 감아라, 10회를 돌려라 라고 하면 P 뒷자리가 10회가 쫙 이렇게 올라가지겠죠. 그죠? 첫 번째 방법 요런 게 있고요. 자, 저희들은 코일의 전체 길이를 지정했어요. 그죠? 전체 길이. 자, 그럴 때는 두 번째 거 감기는 횟수와 길이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코일을 총 10회 감을 건데 높이 값은 얼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브리스 앤 헤이트라고 해서 자, 전체 높이는 50이 될 거고요. 감기는 횟수는 10바퀴만 돌려볼까요? 10바퀴. 그러면 당연히 얘를 계산하면 알아서 피치가 나오겠죠. 그죠? 저희들이 쓸 거는요. 감기는 횟수와 그리고 여기 있는 헤이트라는 방법을 좀 쓸 거예요. 그리고 OK를 한번 해봅시다. OK 하시면 코일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게 바로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코일 모양이 꼭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게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사산을 정확하게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나사산은 삼각형 모양으로 코일을 타게끔 돌아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인벤트에서 나사는 이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실질적인 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삼각형 그려서 이렇게 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저희들이 피치, 나사의 피치가 0.7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 저희들이 일반 코일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일반 코일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코일은 조립에 못 써먹어요. 그냥 일반 코일을 만든 거야. 얘는 버릴 거야. 자, 저장을 해놓죠. 코일이라고 그냥. 세이브. 자, 오늘 또 폴더 하나 만들까요? 새로 만들기. 오늘은 가변 구동이란 걸 할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를. 그래서 폴더 이름을 가변 구동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이 가변 구동 폴더 안에다가 첫 번째 만든 거는 그냥 일반 코일이라고 하죠. 일반 코일. 일반 코일, 일반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 일반적인 스프링. 스프링의 모양만 그릴 때 쓰는 방법. 세이브. 자, 이제 가변 스프링을 만들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스프링을 만들 거예요. 자, 잠들 잤겠죠 이제 이거 하느라고. 잘 들으세요 이거. 스케치부터 완전 달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똑같은 제가 지금 코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얘는 그냥 이 스프링이 높이부터 다 정리가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가변 코일을 만들 건데 자,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밀리미터 생성 다시 스케치 X, Y 평면까지는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똑같을 거니까. 자, 이건 무조건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죠? 똑같은데 여기부터 이제 달려요. 제일 첫 번째 먼저 가변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치 자체가 가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변 스케치라는 조건을 줘야 돼요. 스케치가 가변이야 라는 뜻으로 얘 스케치는 치수가 변하는 스케치요 라는 뜻으로 가변 스케치라는 정의를 줘야 되는데 스케치 선택하시고 탐색기 막대 보시면 스케치 있죠?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아래쪽에 세 번째 보시면 어댑티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A자로 시작되는 거. 이게 가변 스케치 정리예요. 체크 하시면 리사이클 같은 모양이 뜰 거예요. 아이콘 앞에. 그죠? 뜨죠? 자, 이대로 내버려두고요. 좀 전에 일반 스프링 했던 거 들어가 볼까요?
아, 그러면 이 스프링 만들어 놓고 가변 스케치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자, 내려서 스케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변을 바꾸고 싶어도 가변이라는 조건이 안 뜹니다. 그래서 스케치 전에 무조건 가변이라는 조건을 줘야 돼요. 스케치를 종료해버리잖아요. 스케치하고 종료를 하면 가변이 안 떠. 스케치 중에는 바꿀 수가 있는데 스케치를 종료했어. 피니시 스케치 하면 이 가변 기능이 안 떠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그리시면 가변이 안 되니까 꼭 얘는 움직이는 형태다라고 하면 꼭 이 기능을 주셔야 돼. 스케치 할 때 가변 스케치라고 하는 조건을 주자. 1번 먼저 모양 가변 스케치. 아이콘 모양 오고 리사이클 모양 있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거 이 모양이 들어가야 돼요. 스케치 종료하면 가변이 안 들어가집니다. 스케치 꼭 끝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스프링 그려놓고 스케치 피니시 하기 전에만 하면 되는데 까먹을까봐 미리 가변을 바꿔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스케치 그리는 조건 똑같이 그리면 돼요. 자, 사각형 그릴 건데 좀 전에는 원점에다가 정의를 줬잖아요. 치수가 얼마라고. 가변 스케치는요, 구속 안 잡아요. 치수가 변할 거라서. 그냥 그릴 거예요, 그냥. 원점 찍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가변 구동할 때 구동 안 돼요. 그냥 대충 그려. 그냥 대충 그려요, 제발. 대충 그려. 원점 찍지 말고 대충 그려요. 자,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양쪽에 디귿자선은 뭐 이쪽을 잡으셔도 되고 이쪽을 잡으셔도 되고 디귿자선은 일단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가운데 있는 선은 중심으로 쓸 거고요. 코일에 감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 치수를 똑같이 접을까요? 자, 코일의 지름은 파이 20이고요. 자, 코일의 크기는 파이 2짜리를 그릴 거고요. 자, 높이를 줄 겁니다. 50. 종료하지 마시고 5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가변이 안 돼. 왜 안 되냐? 다시 일반 스프링 확인 좀 할게요. 일반 스프링. 자, 스케치 들어가 볼까요? 자, 가변 스케치라는 거는 가변, 스프링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소리는 무엇이 늘었다 줄었다 할까요? 스프링의 코일의 지름이 늘었다 줄었다 할까요? 아니면 높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까요? 당연히 높이가 늘었다 줄었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뭐예요? 50이라고 정의 줬죠. 얘는 사용자가 치수를 바꾸기 전까지는 이 높이 값이 절대 안 변해요. 그죠?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가변 스케치하고 있는 스케치로 다시 오셔서 높이를 값을 주긴 줬는데 얘 값을요. 참고 치수로 바꿀 거예요. 가로 치수. 포맷에 보시면 가로 치수가 있습니다. 포맷에 보시면 포맷 툴에 보시면 여기 가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얘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가로 치수 들어가죠. 가로 치수랑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일반 치수의 차이점. 먼저 참고 치수는요. 형태를 잡아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 알아서 바뀌어요. 참고니까 참고로 요 치수예요 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해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여기 판때기를 붙여서 판때기가 내려가면 얘도 알아서 내려가겠죠. 참고니까. 자, 근데 여기 일반 스프링은요. 아무리 잡아도 내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죠. 치수로서 정의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스프링의 크기를 줄이고 늘릴 때는 스프링의 높이 값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이 높이를 꼭 참고 치수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 모양.
이 두 개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 가변 구동 왔다 갔다 하는 거 할 때 모양이 안 나와. 왔다 갔다 안 하고 경고만 계속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만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 종료. 자, 똑같은 방식으로 코일. 자, 축 찍어주고 방향 확인하고 방향 확인하시고 코일 크기. 자, 피치 주지 마시고 감기는 횟수와 높이를 줄 건데, 자, 그러면 좀 전에는 일반 코일 그릴 때는 높이를 정의를 줬으니까 얼마 쓰면 돼. 그죠? 근데 이 코일은 어때요? 바뀌겠지, 막, 지 마음대로. 그죠? 그러면 이 치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느낌상. 참고 치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정의를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 치수가요. 참고 치수예요. 얘 찍어. 얘를 찍어, 그냥. 높이가 10, 20, 30이 아닌 얘 참고 치수야. 얘를 찍어. 그리고 열 바퀴를 감을까요, 얘도? 자, 파이 이 자리가 열 바퀴가 감기면 전체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파이 20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이 값이 20 밑으로 내려가면 경고 떠요. 당연하겠죠, 그거. 그죠? 파이 이 자리가 열 바퀴가 감기면, 그죠? 그래서 20보다는 크게 항상 여기 줬으니까. 자, 그리고 OK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요 모양이 있어요. 가변 스프링이라고 해서 요 모양이 될 거예요. 아이콘 모양 다르죠? 좀 전에 하셨던 일반 스프링은 그냥 코일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만 있는데, 가변 스케치를 이용한 형상을 만들면요, 앞에 여기 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치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잡아서 늘리고 줄여도 얘가 알아서 커지고 막 그래요. 따로 치수지 않아도. 코일 값은 참고 치수랑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가변 스프링 작동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장을 해놓을까요? 세이브. 가변 스프링. 자, 그러면 이 가변 스프링을 구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구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구동될 거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요, 판때기를 하나 만들죠, 여러분들. 자, 먼저 저랑 같이 여기 판까지만 만들고 조금 쉴게요. 자, 새로 만들기. 자, 스탠다드 밀리미터 만들기. 자, 스케치 XY 평면 기준으로, 자, 투 포인트 센터라고 하는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자, 이 사각형의 크기는 50에 50을 주시죠. 스케치 종료. 돌출. 5만큼만 띄울까요? 5. 다시 여기 판때기에다 스케치를 할 겁니다. 스케치. 자, 절대 원점에다가 파이 15짜리 기둥을 하나 세우죠. 돌출. 저희들이 지금 코일을 파이 20짜리를 만들어놔서 15짜리 그리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돌출. 한 80만큼 띄울까요? 오케이. 자, 얘를 저희들이 저장을 합시다. 세이브. 조립하려면 저장을 하셔야 되니까. 세이브. 얘는 아래판 또는 하판이라고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판이 될 거고요. 세이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하나 낄 거고요.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스프링 하나 낄 거고요. 그다음 스프링이 늘었다 줄었다 하려면 위에 판이 있어서 위에 판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스프링이 늘었다 줄었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판도 하나 만들게요. 자, 새로 만들기. 자, 똑같이 만들죠. 자, XY 평면에다가 50에 50짜리 정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자, 마찬가지 파이 15짜리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아이고. 자, 돌출로 안쪽 면만 한 5만큼 돌출하시죠. 자, 저장. 상판. 세이브.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상판과 하판과 자, 가변 스프링, 일반 스프링 이렇게까지 모델링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 자, 가변 스프링의 이 모양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조금 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저희 이어서 자, 가변 스프링의 구동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